상급자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다, 항명이다라고 분노를 하는 해석이 있고 또 정반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목을 걸고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은 윤 총장밖에 없었구나. 이건 윤석열 총장의 충언이다라는 해석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자, 청와대 계셨던 분과 검찰에 계셨던 분에게 각각 여쭤볼게요. 항명입니까? 직언입니까? 저 자체를 이제 항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봐요. 왜 항명이라고 볼 수 없냐면 일단 본인이 소신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안 되면 나는 같이 장관으로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뭐 옷을 벗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 팩트가 확인이 돼야 하는데 이제 그렇죠. 팩트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팩트 확인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게 만약 사실이다. 사실이라면? 조국 장관의 의혹이 심각하니까 문제가 간단치 않다. 임명해서 안 된다. 임명은 내가 옷을 벗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보고가 됐어요. 대통령에게. 그건 대통령이 물론 분노를 할 수도 있을 여지도 있다고 봐요. 네.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일반인이 아니고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제 대통령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일단 민정수석실에서 온 여러 가지 검증 자료 아니면 조국 장관 관련된 의혹이 있었을 때 조국 장관에게 전화를 걸든지 아니면 직접 만나서 이런 의혹이 있는데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조국 장관은 다 거짓입니다. 제가 기자회견을 한 얘기가 다 사실입니다. 청문회에서 한 얘기가 다 사실이에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국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한다면 야 그런데 윤석열이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 그러면 윤석열이 청와대에 들어와라. 예. 의혹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도대체? 물어봤어야 했다. 이런 게 문제입니다. 야 그거 의혹인 거 불가한 거 아니야? 아니요 증거가 이런 게 있어요. 너무나 심각합니다. 제가 충원을 드리는 겁니다. 표창장이 위조됐어요.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양자의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옳았다 얘기합니다. 이제 저게 만약에 사실인 경우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저게 이제 검찰에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사실이었고 그럴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저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같은 강골 검사라고 한다면 나 조국 장관 임명되면 옷 벗겠습니다. 그 얘기를 실천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옷을 정말 벗었을 것 같아요. 그런 기준을 본다고 하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지 않느냐. 그리고 예. 사실이다 할지라도 항명 아니다 이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청와대에서 적절하게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뭐 김 변호사님 좀 말씀 주셨는데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한 생각이라 더 붙일 게 별로 없는데 사실은 그 민정수석이 조국 장관이 수석 당시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만은 민정수석이란 자리는 인사검증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중에 있는 여론을 대통령께 가감없이 전달하는 게 민정수석이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를 그때 당시도 굉장히 잘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런 평판이나 무슨 건에 대해서 민정수석을 통해서 대통령께 얘기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검찰총장으로서 했었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총장 보고에 의무가 있다 오히려. 저는 그래야 그리고 민정수석도 적극적으로 검찰총장으로부터 그런 의견을 구해서 대통령께 전화해서 모든 종합보고서가 전달되도록 해야 되는 게 민정수석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검찰총장에게 그런 짐이 왔을 때 당연히 검찰총장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려하셔야 됩니다라고 건의해야 되는 게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항명이냐 아니냐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박용진 의원님.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예, 사실이라고 전제를 하면 윤석열 총장이 저기까지만 얘기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상황이 심각하고 임명하시는 게 적절치 않을 듯합니다. 거기까지 끝나야죠. 그런데도 임명하면 내가 물러날게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일정한 선을 넘어선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이 만일에 대통령께 뭔가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고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리고 아까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있는 그런 거였다면 2달 전에 대통령의 그 듬뿍 신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직접 가서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정수석에게 혹은 비서실장에게 보고해서 전달해 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관련 근거 자료들을 들고 가서 이렇게 했었어야죠. 전화로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게 사실일까 하는 퀘스천 마크가 하나 생기고요. 두 번째로
임명 강행하면 내가 관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제가 존경하는 우리 안민석 의원, 또 민병두 의원, 이종걸 의원 이런 분들이 민병두 의원은 뭐 저런 발언을 안 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검찰총장이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대통령이 2달 전에 임명한 사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여당 의원이 얘기를 하냐, 야당 의원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또 다른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자, 봐봐요. 만일에 대통령이 또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그러는데, 장관을 임명하려고 그러는데, 검찰에서, 이거 수사를 본격적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수집한 첩보에 의하면 문제가 많아요. 이거 임명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민정수석이나 이런 라인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절차와 검증 과정은 뭐며, 국민들 앞에서 하게 되는 청문회라고 하는 법적 절차는 또 뭡니까? 검찰에 의해서 예스냐 노냐 이거 결정하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들이대는 거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대통령이 그 뒤에 조국 장관의 이 사퇴 여부 혹은 뭐 이 문제와 임명 여부와 관련해서 사법 절차 결과에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그 의미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그 정치적인 절차와 사법 절차 이게 있는데 검찰에 의한 예스냐 노냐 요거에 따르세요라고 하는 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또 다른 침해로 생각할 됩니다. 예, 지금 세 분의 의견이 지금 미묘하게 달라요. 다 일리가 좀 있는 말씀인데 흥미롭군요. 자, 일선 검사가 윤석열 총장에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글인데 일단은 그 글의 내용을 저희가 성우의 목소리로 한번 더빙을 해봤습니다. 강한 압력을 받고 있는 검찰 조직원인 일선 검사가 총장에게 남긴 글입니다. 들어보시죠. 진정한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평가받는 장관님께서 의혹을 좀 받으시면 어떻습니까? 그 어여쁘고 귀한 자녀 대학 좀 잘 보내려고 한 건데 뭐가 그리 큰 잘못입니까? 장관이라고 밝히시며 수사검사에게 전화하시는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실현 불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주신 분이심에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니 틀림없이 총장님께서 모르시는 검찰개혁을 위한 특별한 초능력을 가지신 분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글의 제목은 이겁니다. 총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자, 총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임명권자로부터 엄청난 신임을 받아 총장까지 됐는데 의중을 잘 헤아려 눈치껏 수사 좀 했으면 이렇게 역적 취급받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눈치 좀 가지세요. 그러면서 힘센 쪽에 붙어서 그냥 편한 길 가지. 왜 총장님 덕분에 우리 후배 검사들은 살아있는 정권 수사는 절대로 엄정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번에 절실히 배웠습니다. 저희 후배들은요, 절대 살아있는 권력은 건들지 않겠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자, 김변 박사님, 우리 후배 검사들이 이거 반어법이죠, 일종의. 조국 장관님 검사와의 대화 좋아하시잖아요. 특히 평검사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일선 검찰 조직 혁신하기 위해서 꼭 들으라고 얘기했던 게 평검사 여성 검사들의 목소리 들으라고 했거든요. 이런 검사들의 목소리 듣기 위한 검사와의 대화에 조국 장관이 나설 생각은 없는지 공개적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처럼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장 편한 길을 선택했다면 국민들의 거센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말 꽃길만 걷기 위해서 살아있는 권력은 외면하게 되는 길을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검찰 내에 있는 조직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검찰개혁에 대한 안들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크게 해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정리해서 조정해 가는 길을 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그런 길을 걷게 됐다라면은 지금 이 일선 평검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검찰이 눈을 닫게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것들을 충분하게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겁하게 뒤를 돌아가게 되는 검찰의 민낯을 국민에게 보여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들을 바탕으로 정말 검찰 조직 혁신하기 위한 방안들을 우리 조국 장관께서 검사와의 대화에 나서기를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예. 야, 이게 참 일촉즉발의 어떤 긴장감 넘치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대통령 등장인물들이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일선 검사. 참 긴장감이 검찰 청사를 둘러싸고 굉장히 지금 숨 막히게 흐르고 있다.